역사를 짓밟으려 하는 자. 누구냐 너? 진짜 역사, 가짜 역사. 안녕하세요. 전국구에서 새로 시작하는 흥미진진한 팟캐스트 진짜 역사, 가짜 역사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떠오르는 역사 학계 심쿵한 별 심용환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쿵 심용환 좋죠. 멋진데. 맞춰주시는 건가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다 할 것 같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소개를 하셔야죠. 네, 심용환이고요. 역사 강사고요. 전국구에 출연한 이래 코학교에서 여기서 이제 역사 팟캐스트라는 예. 새로운 어떤 실험에 함께 도전하게 됐습니다. 예. 역사 전쟁 책도 잘 팔리잖아요. 네, 괜찮게 팔리고 있어요. 베스트셀러에 올라갔나요? 분야에서는 꽤 많이 올라왔을 분야에서는 거고. 예. 그렇고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에 돌아다니는 글을 반박하는 글을 올리셔가지고 전국적인 명성을 얻으셨고, 그죠? 예.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이 나온 카카오톡으로 스타. 그랬나? 아니면 쟤들이 발표한 내용을 갖고 하거짓말입니다.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 시작했나? 쟤들이 카톡으로 돌렸잖아요. 카톡 그거를. 메시지를 제가 답을 달아서 돌린 걸. 페이스북에 올렸죠. 네. 그 다음에 뭐 유관순 뭐 이런 예. 거를 제가 시리즈로 쭉 올렸잖아요. 무슨 시리즈로 올렸죠? 이제 그 찌라시 청소대 작전. 찌라시 청소. 아니, 그건 한 두세 번 하다가 이름을 붙인 거고. 처음부터 찌라시 청소. 2부터는 8까지 계속. 찌라시 청소 대작전. 네네. 원이 엄청 떠서 계속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예. 네, 그렇게 했죠. 큰 역할 했죠. 사람들한테 실제로 그 댓글을 봤더니 네. 이런 내용인지 잘 몰랐다. 그럼요. 진짜 네.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사람들이 또 걱정도 많이 했죠. 이 양반 이러다가 잡혀가는 거 아니냐. 잡혔죠, 우리한테.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심용환 선생님의 등골을 서늘케 한 역사학계 영재 역사학도 최강욱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예. 처음에 한번 우리 심용환 선생님 나오셨을 때 심용환 선생님이 그때 최 변호사 안 계셨는데 예. 정말 놀래더라고. 뭘요? 역사 이 지식에 대해서 무슨 말씀? 정말 준비를 안 하고 왔냐. 그렇게 물어봤죠? 네, 이게 따로 갈 때도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예. 역사 비평이라고 그 역사학계 개간지 같은 거 심심해서 읽으신다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심심해서 읽은 것까지는 괜찮아. 그리고 우리가 안 미워, 인간이. 심심해서 읽은 그 내용을 다 외우는 거 한 번 읽으면. 아, 진짜 그런 거 아이. 사이비 역사 의견가. 좀 때려주고 싶어. 우린 100번을 읽어도 안 외워지는데. 자, 저는 사실 우리 타이틀이 진짜 역사, 가짜 역사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 진행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재로서는 금요일 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면서 전체 우리나라 이게 현대사라 그래야 되나요? 근현대사를 아주 상세히 샅샅이 짚고 그리고 한 두세 달 이내에 여기서 얘기한 내용이 아니고 여기서 앞으로 얘기할 내용들 그 내용을 상하 두 권의 책으로 출간할 계획입니다. 그 책으로 출간하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살도 좀 붙이면서 이제 팟캐스트는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한 두 달쯤 지나면 여러분들은 책으로 또 우리 내용을 만나실 수 있을 거고 집필은 뭐 문제 없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가 여기 팟캐스트 같이 진행하면서 인세를 좀 나누잖아요. 우리도 뽀치 좀 먹잖아. 많이 뜯어내기로 하셨나봐요. 많이 못 뜯어냈어요. 출판사에서 참 답답하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서 돈을 잘 버는데 내가 여기서 왜 많이 뜯어내냐. 아주 근데 잘 판단하신 것 같아. 진행하면서 앞으로 할 얘기를 책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책을 또 미리 보면서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쉽고 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 그 역사 전쟁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거로 책을 펴냈잖아요. 그렇죠. 잘 팔리잖아. 우리는 이미 한 내용 전국구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끝까지 물어지 마. 예. 이미 한 내용이기 때문에 책이 안 팔려. 역사 전쟁 사면서요. 별책 부록으로 끝까지 물어주마도 좀 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제일 반가운 게 예.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국정교과서를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그 앞글자 따가지고 외우라고 하는 거에 아주 질려가지고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는 뭐 태정태세 문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외우는 거 많잖아요. 그것도 못 외워. 진짜? 태해정관 경성목 이거 뭔지 아세요? 몰라요. 부담스럽다. 이걸 보는데 이게 무슨 새로 보는 소설책 같아. 미리 자료를 아니, 저는 보내줬는데. 고려왕 그것까지 다 외웠는데 거기다가 심지어 이제 제가 전에도 우리 김육훈 선생님 나오셨을 때 까불었지만 막 백고신 134 태고네 이런 거 고대 왕국 성립 시기 응? 뭐 율령 반포 시기 불교가 들어온 순서 이런 거 막 외웠단 말이야 다 무조건 그쵸. 막 그 적성 목각분 막 이런 거 근데 그게 아니고 요즘 이제 국민들이 소위 건국절, 광복절 논쟁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대학물 좀 먹은 사람들은 괜히 이제 그 내세우는 말이 EH카 얘기하면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 이런 얘기만을 했는데 그게 그냥 책 속에 나오는 문장으로만 존재를 하다가 진짜로 이게 현실에 과거의 역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제에 그렇잖아요. 붙어 있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순히 우리가 과거에 그냥 듣기 싫어서 억지로 외우던 그런 역사가 아니고 이게 이제 사실은 홍콩 하나만 놓고 봐도 그 홍콩이라는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가 그 뒤에 정말 엄청난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알고 홍콩을 가서 딤섬을 드시는 분과 그냥 가시는 분과 왜 날 쳐다보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라. 그런데 이제 저는 또 이제 이런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20살 때부터 학생 운동을 시작을 해서 예. 보면은 지금 한 40년 동안을 저는 안철수 의원이 낡은 진보 청산하자 할 때 좀 사실 좀 뜨끔한 측면이 예, 있어. 예. 계속 내가 안철수 의원 비판하긴 하지만 예. 이러한 반성의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집사람도 운동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 삶의 99.99%를 보면 죄다 운동을 했고 예. 진보 운동을 했거나 민주화 운동을 했고 주위에 100명 있으면 99명이 징역을 갔다 온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 동종끼리 이렇게 묶여서 사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무척 유연하게 산다 그러면서 유연은 핑계고 예. 그냥 술 먹으러 갈 때 그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과 놀기 재밌으니까 예. 이렇게 살았지 아주 의식적인 삶은 우리끼리 살았던 거거든. 그런데 나는 그때 심영환 선생님 부르면서 조금 지금도 그러고 좀 마음속으로 부담이 있었던 건 뭐냐면 예. 학생운동 안 하셨잖아요. 네. 안 했고 어찌 보면 나름대로 민주적 뭐 진보적 이런 그룹하고 안 어울리셨던 분이란 말이야. 근데 느닷없이 예. 페이스북에 이 얘기를 하고 예. 느닷없이 우리한테 낚여갖고 여기 오셨는데 이 새끼가 지금 얼마나 무서운 새끼인지 잘 모르는 거야. 이제. 근데 이런 분들이 하나의 주제를 갖고 같은 생각을 공유하면서 함께 이렇게 하는 게 무척 저희는 개인적으로 부담스럽고 생소해요. 왜냐면 다 그 밥에 그나물로 살았던 거거든. 이주야 맨날 큰 소리 쳐도 그거 빨갱이거든. 네. 이게 새누리당 사람들이 역사학자의 99%가 좌파라고 한 게 이런 분들을 그 사람들 입장에서 프레이밍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진짜 믿는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소위 역사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걔들처럼 욕망에 순응하면서 본능에만 충실하면서 그렇게 더럽게 못 살거든. 역사를 두려워하고 일단 그 천심이라는 게 세상에 있다라고 존중하고 이런 네.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현재의 욕망을 극대화해서 가장 많이 주워먹는 놈이 왕이다 이런 식으로 살아온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네들이 볼 때는 역사를 얘기하는 사람들 다 좌파인 거야. 근데 사실 여러분 언제 방청이라도 혹시 오셔가지고 기회가 되면 심영원 선생님 지금 그 비주얼을 감상하실 기회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 양반 진짜 해맑은 분이에요. 근데 역사를 알다 보니까 현실을 용납할 수 없는 거일 뿐이잖아요, 그냥.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네네.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전쟁 이 책의 핵심 야마가 이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예. 당신도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그 예. 카톡에서 그렇죠. 페이스북에다 글을 쓴 것도. 네네. 그러나 처음에 심 선생님 뵀을 때 좋게 얘기하면 칼같이 딱 오거든. 네. 이건 뭐 이렇게 해서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보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원래 정치인들은 거짓말입니다. 이런 걸 잘 안 써요. 규정을 해버리잖아. 네. 공갈 정청래 선생만 그런 걸 쓰는 거야. 그런데 딱 하는 게 뭘 느꼈냐면 이 역사적 이런 가치 판단에 대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한 거거든요. 네네. 그런 그 역사전쟁 책도 뜨고 있고.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낚인 거에 대해서는 일단 행복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책 많이 팔릴 것 같은 것 때문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낯설었고 예.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 전화하셨잖아요. 예. 정봉주입니다라는 문자가 왔는데 맨 처음에 이걸 보고 내가 들어봤던 그 사람인가를 예. 고민할 때 전화를 하셔서 네. 정말 그 목소리를 얘기할 때 아니 우리 문자 보내고 1분 안에 답변이 없으면 바로 전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면서 사실은 그때 이렇게 수업 중이었는데 예. 딱 쉬는 시간인데 문자 오고 보는데 전화를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피할 수가 없는 딱 전화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뭐 그때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는 이제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어떤 액션이었고 예. 근데 이제 사실 끝나고 나서 방송이 끝난 다음에 의원님께서 저한테 사실은 그 근현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한원구 선생님과 그 전에 방송을 하면서 내가 그 전에 역사를 잘 몰랐지만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 먼저 하셨고 예.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번에도 책을 썼지만 이 책 같은 경우는 여러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이었는데 그래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 문제는 이렇게 대응하고 사실 좀 이게 논쟁적인가요? 책이? 굉장히 제목이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어떤 세력이고 그들이 뭐 역사학자의 90%를 뭐 좌빨이하는데 그것이 과연 사실인가? 그리고 뭐 세계 역사 논쟁은 어떠한가? 이승만 박정희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렇게 아주 논쟁적인데 예. 딱 쓰고 나니까 무슨 고민이 들었냐면 근데 이거를 또 소화를 하려면 좀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이 들었고 그 고민이 들면서 사실은 의원님이 저한테 처음 제안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아무리 유명인이더라도 이렇게 밤에 여기 되게 이렇게 어둠컴컴한 데서 와서 예. 갑자기 저한테 막 정치 얘기를 막 하시면서 하니까 마냥 제가 이렇게 좋게만 느낄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저는 그때 좀 기분 나빴어요. 왜요? 술을 안 쳐 드시더라고. 술을 안 마셔서 기분이 나빠. 예, 그럼요. 왜요? 아니 인구의 한 80%는 술을 먹거든요. 80%의 삶을 외면하고 아주 좀 도도하고 건방지게 사는 거 아니야? 아니 저도 되게 유쾌하진 않았어요. 보자마자 방송에 갑자기 얼굴에 써있네 기독교인. 그래서 내가 왜 그런 것까지 여기서 오자마자 커밍아웃 해야 되나? 그래서 아니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고요. 전 크리스찬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예. 그때 그러니까 평소에도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외우는 걸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무리 재밌게 얘기해도 결론은 야 이거 외워? 이거 나와? 이거 외워? 이거였거든요. 근데 항상 마음에 느꼈던 건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예. 중요하고 또 사실은 이렇게 전공할 때는 보통 교수님들은 연구를 위한 예. 입장을 많이 그러니까 사관을 연구하는데 제가 느꼈던 건 내용을 갖고 현실 문제랑 연결시켜서 사고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이제 의원님 제안을 듣고 이제 또 이 책을 완간한 다음에 이건 좀 내가 해봐야 되겠다. 예. 굉장히 제가 적극적으로 그때는 뭐 그렇죠. 원고도 갖고 예.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저는 그런 의미도 또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꾸 진영 논리 또 진영 프레임으로 만들어 갖고 이제 지네 마음에 안 들고 위협적이면 좌파라고 딱지를 붙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데 사실은 옛날부터 보면 역사를 공부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진짜 보수거든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쵸. 예, 정말로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온 역사 속에 소중한 가치가 뭔가 이걸 알고 그게 현재에 절대 이 빛을 잃지 않도록 하는 분들이 역사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를 참칭하면서 예. 이 역사를 왜곡하고 무너뜨리는 놈들은 절대 보수가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거를 한원구 선생님도 역사학자들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네네. 게 대다수가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만 규정하고 써야 되기 예, 때문에 예. 그쵸. 그 얘기를 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없는 거를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면서 만들어가자고 추동하는 세력이고 예. 보수는 현실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 중에 좋은 것을 지키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심 선생님 말씀을 이제 같이 함께 듣고 이제 그 생각을 해보시다 보면 진짜 보수가 뭔지를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것이다. 예. 저는 그런 기대도 합니다. 진짜 보수가 사실 의미가 있는 건데. 그렇죠. 예. 자, 앞으로 진행될 내용을 간단하게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시작을 하시죠. 일단 빨리 책을 나오면 좀 더 예.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책 구성을 한번 좀 최대한 쉽게 만들어 봤는데 하나는 일단은 이제 어떻게 학교에서 배우는가. 예.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가장 포커스는 이제 새로운 얘기, 잘 모르는 얘기를 디테일하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배우는 통상적인 이야기를 좀 더 생각해 보자를 예. 줬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교과 교육에 힘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막연하게 암기할 때랑 실제 들어가 보면 너무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특별히 좀 관심 가진 건
한국 근현대사긴 하지만 예. 그게 이제 분명히 그 당시 중국이나 일본과의 역동적인 어떤 관계, 나중에 미국과의 관계 이런 어떤 국제사적인 관계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그 부분도 한국 근현대사를 위주로 가지만 그 당시 중국과 일본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포지셔닝을 같이 보면서 가보자. 예. 역사 공부할 때 역사를 잘 모르거나 역사 공부에 이렇게 그 깊은 지식이 없으면 가장 곤혹스러운 측면이 우리 근현대사 외우는 것도 힘들고 그거 이해하는 것도 힘든데 일본은 어땠으면 중국은 어땠으면 세계는 어떠했는가 이 얘기할 때 선생님이 믿거든요. 그렇죠. 네, 막 헷갈리고. 예, 헷갈리고 요거나 요거도 제대로 못 외우는데 왜 저 얘기까지 하지? 근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때의 주변 정세를 입체적으로 보는 게 무척 중요했더라.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뭐 그렇잖아요.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죠. 계속 나오는 게 뭐 한미일 관계 얘기 나오고 예. 있고 중국의 입장도 나오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반도 주의 얘기를 할 때 한반도 정세라고 하는 게 육자회담도 그런 거고 한반도 주변 내용을 모르면 한반도 내부 정치적 상황을 갖고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죽하면 김창수 박사를 한반도 주변 문제 전문가라고 하는 제가 자기를 수여했거든. 좀 너무 그 방송 들었는데 네. 그런 얘기를 조금 시청률이 떨어지더라도 꾸준히 한다는 게 너무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다시. 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번에 이제 뭐 그 제가 전국구 나온 내용을 예. 글을 쓴 것도 있지만 이번에 김창수 박사가 그 리스크 얘기한 거. 리스크 얘기한 예, 거예요. 그러니까 예. 경제 안보 포기하고 오로지 선거에만 관심 있다 이 정권은 예, 예, 이게 평상시보다 다운로드가 일일 다운로드가 2배로 올라갔어요. 아. 깜짝 놀랐어. 소 PD 끄떡거리잖아요. 네, 예. 내가 얘기하고 하도 내가 뻥이 심하니까 최강 변호사 눈빛이 흔들리면 아, 그 남북 문제도 계속 네. 얘기하니까 계속 또 관심이 계속 올라오고 올라가더라고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네. 너무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 얘기가 사실 냉정히 따지면 중국은 우리가 뭐 시진핑 예. 거의 끝이잖아요. 예. 네. 그리고 굉장히 막연한 나라. 일본은 그냥 아베, 징오의 대상. 예. 근데 사실은 어쨌건 그 나라 역사들을 보다 보면 우리에게 주는 상상력도 있고 예. 그 역사 속에 실제로 영향 받은 것도 많고 예. 또 되게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저는 항상 공부하다 느끼는 건데 일본사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예. 야 대단한데 근데 얘가 이 톤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러나 좀 그런 감정을 이젠 느끼면서 예. 더 이제 풍성한 입장 그래서 단순하게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한국사를 공부하지만 민족주의적 감정을 넘어서 좀 동아시아적인 합리성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중국 일본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고 예,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동아시아적 합리성 뭐 평화 이런 것들 저는 거창하죠? 개인적으로 뭐랄까 혼자서 깨우친 그 좀 신선한 경험이 하나 있는데 그거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부터 삼국지 많이 보잖아. 그렇죠. 삼국지는 정말 재밌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 캐릭터를 내가 제갈공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조자룡이 제일 좋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장비가 제일 멋있지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중국 이제 근현대사 책을 보다가 거기 보면 이제 등소평 주은래, 모택동 거기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팽덕회, 장계석 또 그 전에 또 군벌들 그 장장님이나 해서 쭉 나오는 걸 보면은 갑자기 보다가 문득 혼자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얘네들이 옛날로 치면 얘가 동탁이고 그쵸. 얘가 원소고 그렇잖아. 얘가 송건이고 이런 게 이제 비슷한 거야. 아, 역사적 인물이 이렇게 반복되는 네네. 듯한. 결국 역사라는 게 흐름인 예. 것인데 삼국지는 그렇게 재밌게 보면서 왜 중국 근현대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도 없고 재미없고 낯설게만 느꼈던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야, 그렇지 이게 이런 거지. 그렇죠. 일제 시대 때도 친일파를 지금의 그 준동하는 세력들하고 비교해 보면 뉴라이트거든요. 아, 그럼요. 똑같은 세력이란 똑같죠. 말이에요, 그게. 예, 예. 어. 똑같죠. 하는 짓이나 말하는 논리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로 그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예. 그러니까 막 뭐 외우려고 할 필요 없고 예. 그리고 뭐 이걸 위해서 뭐 더 많은 책을 봐야 돼 이런 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사고하고 얘기하면서 아는 지식이 조금씩 붙여가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이 내용을 책으로 낼 거니까 그 책을 사고 그렇죠. 그걸 보면서 그리고 주위에 있는 애가 너가 벼랑하나 왜 역사 공부를 하니 그러면은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책을 사서 그 친구에게 선물을 하고 예. 네네. 그러면서 책을 많이 팔리고
네. 그러니까 저는 장기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의원님이나 또 이제 현실 정치가들은 이슈를 갖고 싸우고 역사를 바꿔나간다라면 예. 저는 이제 군대도 저는 군수과 나왔거든요. 뒤에서 이렇게 물자 장비 보충해주는. 왜냐하면 그게 지금의 이 시대가 너무 역사를 왜곡하고 그 힘으로 이제 권력을 유지하는 일반화가 되니까 결국은 그 총알을 뒤에서 저 탄약계원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총알을 다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이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이게 저도 그 우리 심 교수님, 심 선생님 얘기 듣고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예. 제가 이제 정치할 때도 늘 주장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를 강조해요. 즐긴 놈이 이긴다. 즐긴 놈이 이긴다. 두 번째, 정치는 반복이다. 네. 우리 그 말씀 많이 교과서 하시죠. 국정화요. 네. 이 얼마 안 됐어요. 네. 한 두세 달 됐거든요. 벌써 시들시들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송살 때 같아. 뭐가 이슈가 되면 정치인도 그쪽으로 쫙 몰려갔다가 또 그 이슈가 빠지면 또 다른 데로 가고 이게 저쪽의 프레임에 늘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좋아 역사전쟁 걸었지. 역사전쟁 책 냈잖아. 내년이면은 이 국정화 교과서 보고한다 그러잖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끈질기게 싸우는 이 자세가 무척 중요한 거야. 그렇죠. 네. 세월호 우리 지난번에 그 기업가 약속의 길이요. 네. 처음에 한 10대 명 왔어요. 매주 그 셋째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 하는 거. 그 다음에 한 30명 오고 세 번째 12월에 그러니까 그 연말이니까요. 한 6, 70명 왔더라고. 예. 그 날짜를 박아놓으니까 이번에 1월 셋째 주 토요일 날 1월 16일인가 뭐 그때 갔더니 그날 날짜가 바뀌니까 여기저기서 오려고 그러는 단체들이 그날 같이 묶이는 거예요. 예. 이번에 한 120명 왔어요. 예. 그러니까 온 사람들도 이날 잡아놨으니까 부담 없이 미리 약속을 했다 그날 온다는 게 꾸준히 그걸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 네. 이 역사 문제도 우리가 하다가 이거 예를 들어서 한 명만 봐도 일단 한 명은 더 봐요. 왜냐면 우리 셋은 무조건 들을 거 아니야. 세 명은 들어. 단 한 명이 남더라도 끝까지 하려고 하는 자세. 그리고 2017년에 너네가 국정화 교과서 보고하는데 좋다 한번 가보자 갈 때까지 예. 네. 끝까지 물어주마. 그러니까 전 솔직히 낙곰수도 한 번도 안 들었거든요. 예. 정말 이게 정봉주 이름 석자밖에 몰랐는데 이제 그때 한번 뵙고 예.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전국 방송을 쭉 들었어요. 계속 들었어요. 거기 운전하면서 예.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이렇게 독특한 개성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깔때기라든지 이렇게 어떤 약간 부담스러운 너무 지나친 자기 자랑. 네, 요즘 안 하는 거 그게 뭐 이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낙곰수 들으면 기절해요. 정말 안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요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딱 느꼈던 건 이분이 좀 진정성이 있구나. 좀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몰고 가는 그래서 저런 분이면 좀 나도 한번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유명시니까 저도 이제 어떤 제 나름대로는 이제 역사에 대한 책임감을 싣고 나가겠다 하지만 제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짜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운동권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었는데 바로 그런 태도 때문에 제가 이걸 해보겠다고 했고 국정화 문제는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그 지필 기준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지필자도 공개를 안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상업교사 한 명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걸리고 나니까 각 이제 전국 역사교사 모임이나 교수들이 이번에 방학 때 장기로 출장 가는 애들을 잡으면 된다. 근데 문제 뭔지 아세요? 한 명 딱 걸리고 나니까 그걸 안 하고 인터넷으로 메일 교환을 하면서 이미 지필 중이래요. 암약을 하고 있구나. 네. 그리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게. 리스트를 이제 출판 계획 리스트를 내놨더니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A4 한 장에 덜렁해서 뭐 8월 중 지필 완성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그 심 선생님이 이걸 여기 우리 그러니까 진짜 역사 가짜 역사 말고 그걸 취재를 해서 전국에서 딱 그 지금 국정화 교과서가 어떻게 지필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까보자고. 그건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그거 취재해봐요. 그러니까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한 게 그 이제 그 민주당 도종환 의원님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역사 교수연대나 이렇게 또 전국교사연합 같은 그 정기 회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찾아가서 초청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계속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기자도 해갖고 기사도 좀 쓰게 해야겠네. 그럼 뭐 하는 저도 짓이야. 최근에 하나 들었어요. 전에 왜 국방부 장관 한민구가 우리도 거기 뭐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 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육사에서 한 명 갔다더라고 진짜로. 네, 맞아요. 그거 가서 집필하는데. 그러니까 재계 쪽에서도 보낸다고 하는데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진행형이고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무섭잖아요. 근데 이게 이슈에 묻히고 자연스럽게 역사전쟁 판매율도 떨어지고 저는 이게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 없네. 단기적으로는 가짜 역사로부터 진짜 역사를 구분하시는 혜택을 얻으실 수 있을 거고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게 역사를 아시면 나중에 여행 가셨을 때 가이드북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초창기의 여행 내가 가이드북은 취약한 부분 좀 얘기하지 마 그런 거. 초기의 여행 가이드북은 거기 이제 공중전화는 어떻게 걸고 예. 표는 어떻게 끊고 이런 것들을 주로 가이드북에 담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다녀보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 한 동네에 축적돼 있는 문화와 역사 이런 걸 알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을 또 가이드분들이 안내를 해주면 되게 좋아한다고요. 예. 근데 그거를 먼저 알고 가시면 그러더라고. 진짜 길 하나가 달라 보입니다. 예. 그거를 아니 좀 스페인 가면은 그라나다라고 하는 곳이 네, 있잖아요. 알람브라 궁전이 알람브라 있는데. 궁전.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이슬람 문명이 고까지 온 네. 유럽의 고까지 온 끝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우연히 제가 어느 책에서 보고 네. 그 지역을 알고 간 거야. 예. 나머지 뭐 세비야 이런 지역 다 아. 모르는데 그라나다 아람브라 궁전인데 그게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예. 아람브라에 무슨 또 이거 그 기타 기타, 예. 반주도 예,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알고 그 지역을 갔더니 유럽을 무수히 많이 여행하는데 가장 머릿속에 깊게 남아있는 데가 그라나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마치 내가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누구를 본 것처럼 깊게 감동이 남아있어요. 네. 그러니까 역사를 안다는 것.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지역의 흐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화적 소양을 무척 풍부하게 해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로 이게 잘 되면 예. 뭐 봉도사와 함께 뭐 예. 동학 우금치로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죠. 어떤 그 역사 기행을 같이 가도 예. 그 자체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러고 이 역사 기행을 하고자 하는 팀들을 전국 17개 시도 지부를 다 두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무슨 그 대선 할 때 이제 그 조직도 되고. 자, 이게 전체적으로 구도를 이제 오늘 인트로 들어가는 건데 전체적으로 앞으로 하는 구도를 어떠한 그 목차로 좀 얘기해 나가겠다. 그것도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목차요? 예. 처음에 이제 그 근현대사 하는데 네. 3.1운동서부터 시작하나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아니 일단은 이제 그 흥선대원군부터. 아, 흥선대원군부터. 다만 그때 이제 중국과 일본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좀 먼저 보고 가고 이제 그거는 중국과 일본을 더 숭배하는 건 아니고 예. 다만 그쪽 역사 변화가 빠르니까 그쪽 변화를 살펴보고 예. 그에 반응하는 우리 역사로 가게 돼서 흥선대원군 뭐 독립협회 예. 동학 이런 얘기부터 가죠. 근데 사실은 그분이 굉장히 좀 재미없어 하는 부분인데 진짜 재밌게 예. 해보려고 제가 엄청 자료를 막 뒤지면서 예. 준비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그러고 나서 36년 그 일제치하의 역사 얘기를 그렇죠. 해야겠죠. 하고 독립운동사 하게 되고 예. 임시정부의 변화 과정 얘기하고 거기까지가 아마 이제 근대사가 되겠고 45년 해방 예. 그때부터 이제 아무래도 미국 소련 얘기가 같이 들어가겠고 그리고 이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정부까지 오는 과정들 요즘 제일 핫한 부분 아니에요. 그게 국부론과 건국론하고 이렇게 네. 건국절하고 그 묶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잘 모르거든요. 네. 왜 이 그 국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노해야 하며 건국절이 갖고 있는 의미를 여러 차례 얘기를 해도 그걸 한번 또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이슈에 대해서는 네. 제가 책 역사전쟁에 자세히 써놨는데 그냥 이슈에 대한 대답은 이슈가 조금 바뀌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뭐 차근차근 이승만 시대, 박정희 시대에 대해 종합적인 접근을 해보면 흥미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 한 150년 전의 역사부터 시작을 하시겠다는 건데 지금 한 120년 전으로 가면 60갑자가 두 번 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지금 금년을 뭐 병신년이라고 한 해 만에 가지고 시비도 걸리고 그랬었는데 네. 과거에 갑오농민 전쟁 아닙니까? 예. 동학혁명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을미사변에 을미년이 있었고 그다음이 병신년이었고 예. 그러니까 지금도 동학농민운동 전적비를 가보면 과거에 그 동학농민군이 불렀던 노래가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갑옷에 예, 을미적 하다가 당신되어 못 가니. 예. 그거하고 이제 새야새야 파랑새하고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0년 전에 병신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또 지금 병신년에 생각해보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리고 전 동학을 딱 그 처음에 이제 원고를 보내주셨을 때 동학을 보고 너무 반가웠던 게 제가 내년에 세야라고 하는 영화 제작을 해요. 동학 농민 전쟁. 네, 한 100억 이상 투자해갖고 영화를 찍습니다. 진짜인가요? 진짜죠. 다 머릿속에 내 인생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죽을 계획까지 다 갖고 있는데. 컨셉이 좀 안 맞는데. 왜요? 정봉주 컨셉 에로 영화가 맞지. 무슨 사극을 찍으신다. 에로 영화는 밤마다 일하고 찍으면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후배가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재밌는 게 네.
후배는 타이틀을 녹두로 가져왔어, 녹두. 그래서 우리 20대 여기 직원들한테 야, 내가 내년에 영화 찍는데 그 이제 작년이니까 내후년에 영화 찍는데 타이틀이 녹두다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난 녹두 하면 녹두 장군 전봉주를 알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닐 것 같은데. 6, 7명이 다 좋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제목 괜찮지? 괜찮아요. 그래서 왜 괜찮냐? 그러니까 제가 녹두전을 좋아하거든요. 그냥 먹는 걸로만 생각하는. 전으로 하는 거야. 6명이 다. 예. 붉은 마음 이런 건 어때요? 예? 그 전봉준의 마지막 유시를 보면 예. 거기서 이제 나의 붉은 마음 세상이 왜 안 알아주리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전 그게 너무 그러니까 뭐 멋지다. 새하새야 파랑새 너무 유명한데 저는 붉은 마음. 붉은 마음 그래서 그 너무 그거 바꿀 수 있어요. 타이틀 언제든지. 한번 좀 그 제고해 붉은 마음도 보셔도 좋네. 네. 그뭐 새누리당 애들도 반대 안 할 것 같고. 그렇지. 그리고 새누리당 당원들 그 영화 보는 거 환영한다 그러고 단체 할인해주고. 요새는 녹두나무를 숙주나무라고도 잘 안 하죠. 모를 거야 아마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숙주를 녹두나물이라고 하지 않. 아니지 녹두나무를 숙주나무라고 불렀죠. 쉽게 상한다고 신숙주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녹두가 먼저 있었던 거지. 그 모르세요? 녹두나무, 몰라요. 녹두나무 숙주나무라고 안 하셨어요? 예. 아 서울 사람들은 안 그래요? 아니 그냥 다 숙주라고 하잖아요. 녹두나물이 숙주. 녹두나물도 그림이 안 그려지고 숙주나물도 그림이 안 콩나물처럼 그려져. 생겼죠 녹두나물이. 보통 숙주 하니까 그게 녹두나물인지 진짜 잘 모르죠. 네. 그게 녹두가 숙주인데. 아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추가 소리라고 하고도 정구지라고도 하듯이 똑같은 걸. 예. 같은 거 녹두가 숙주야. 예. 아 그거 모르세요 진짜? 아니 머리를 떼짱이라고 하는 건 알아. 녹두를 삶아서 나물로 무치잖아. 예. 근데 이게 한 끼 먹고 냉기면은 금방 상하지. 상하거든. 맞아. 예. 어. 그러니까 신숙주처럼 변절한다고 숙주나물이라고 한가 그거를. 진짜 와, 예. 장난 아니에요. 포털이에요. 포터블 포털. 아니 그거 유명한 얘기인데. 부담스러워 아니, 죽겠어요. 아주 지금 그냥. 여기서는 역사 영재. 역사 영재. 뭘 부담스러워 죽어요. 그냥 막 우기면 이겨. 근데 저 인간이 또 우기면 끝까지 추적해. 자, 그래서 이제 그 해방 이후의 역사. 그 다음에 60년, 70년대 또 어떻게 가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정권기와 박정희 정권기이기 때문에 예. 그 기간은 근데 좀 이렇게 세분화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정권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플러스 이제 그 시기 때 있었던 뭐 민주주의 문제라든지 민주화 운동, 인권 유린의 문제 이렇게 좀 주제별로 예. 한일 관계 이렇게 주제별로 쪼개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좀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그럼 현대사는 어디까지 옵니까? 87항쟁까지 오나요? 아니면은 쇠고기까지 오나? 그 이명박근혜 정권까지 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정식 교과로 배우는 걸 기준으로 했는데 정식 교과는 현재 노무현 정부까지 들어가 있는데 예. 실제 시험에서는 김대중 정부까지 거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제 시험에서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이뤘던 업적의 연장선상으로만 노무현 정부를 다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야, 그럼 바로 어제 일까지 얘기를 하네. 예. 예. 현대사니까. 현대사는 저도 할 얘기가 좀 있어요. 제가 살았으니까. 근데 근대사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이거를 내가 이 역사 사실을 아냐 모르느냐의 문제라기보단 우리의 문제를 생각하면 그렇죠. 똑같은 얘기가 되고 그래야지 전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 진짜로 많은 학생들이 현대사는 좀 재밌어 하는데 물론 이제 옛날 얘기 더 재미없어 하고 예. 근대사도 별로 재미없어요. 왜냐면 뭐 맨날 김옥균, 전봉준 하는데 그게 우리의 이야기를 안다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의원님께서 편안하게 예. 자기 어떤 그런 과장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과장된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섞어서 얘기하셔도 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30년만 지나도 현대사 책에 정봉주 감옥 간 거 나올 수 있어요? 이미 국회는 나와 있어요. 국회 그러니까 사진에 내 사진밖에 없어. 중요한 그 저기 중에 하나야. 마디 중에 하나야. 근데 이걸 이제 듣는 분들이 역사라고 하게 되면 사실 좀 깝깝해 할 수 있거든. 역사 상식이 없어서 충분히 들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응파를 보는 심정으로. 아 그렇죠. 딱 그거네. 그러네. 정확하죠. 그러니까 그 팟캐스트계의 응팔. 네. 네. 진짜 뭐야 타이틀 진짜 역사 가짜 역사 진가역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게 있거든. 특히 이제 우리처럼 역사 공부 안 하고 좀 뭐 공부를 안 했던 사람들은 무언가 지나온 세월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 뭐 대학교 뭐 특히 고등학교 시절로 다시 돌아가면 정말 교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 네. 그걸 안 한 게 그렇게 후회가 돼요. 근데 이제 안 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긴 했지만 사면복권만 해주면 정말 정치를 잘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이걸 듣는 사람들이 굳이 역사 얘기를 몰라도 조금 고전적으로 얘기하면 할머니한테 듣는 할머니 어릴 적 그렇죠. 그런 구수한 얘기 그리고 조금 더 치장을 해서 얘기하면 듣는 응팔. 네.
그러니까 예. 글도 최대한 쉽게 쓰고 있어서요. 아마 책이 나오면 아, 이게 최고의 수준 아니에요? 이렇게 쓴 게? 그러니까 최대한 이렇게 좀 누구나 한 번에 이렇게 쭉 읽을 수 있게 예. 가장 쉽은 형태로 제가 쓸 수 있는 좀 구어체 형식으로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재밌더라고. 네, 예. 책을 이제 읽어보시면 아마 훨씬 더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자, 알겠습니다. 진짜 역사, 가짜 역사. 오늘 첫 회 인트로.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역사가 좀 답답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현사에서 걸리는 게 역사 전쟁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내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의미로 진짜 역사, 가짜 역사를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역사, 가짜 역사 진가역 1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역사를 짓밟으려 하는 자. Someday you'll join us. 진짜 역사, 가짜 역사.